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 남편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 줄 알았어요. 웨딩 마치할 때는 팔짱 끼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남보다도 먼 사이가 되었네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편과는 3년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지요. 첫 만남에 불꽃이 튀어 사랑에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취미가 비슷하다 보니 만나면 늘 얘기거리가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과 제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만나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며 시간을 보냈으니 싸울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취미 생활만 하느라 막상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화의 주제도 늘 취미에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 깊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을 만나면 다방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격을 파악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술도 같이 마셔보고 운전하는 것도 보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살펴보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남편과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운전도 주로 제가 했어요.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래도 결혼을 결심했던 건 어쨌든 같이 있는 시간은 즐거웠고 별다른 잡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울며불며 싸워본 적도 없고 둘 중 누구도 헤어지자 소리를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지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이 정도로 잘 맞고 이 정도로 사귀었으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달까요? 게다가 어른들이 중요하게 보는 소위 객관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부모님 재산이나 학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아니, 차이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재정 상태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일단 저희 친정의 경우 친정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내조를 하면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지요. 언젠가 친정어머니께 이런 생활이 갑갑하지 않으시냐 물었더니 워낙 어려서부터 조강지처가 되라는 외할머니의 말씀이 있기도 했고 성격 자체가 청소나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 당신은 행복하다 하시대요. 하지만 저는 친정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꼭 제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아침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자부심을 느끼며 출근하시는 아버지가 멋져 보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자신있게 화목하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남편은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은행에 다니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친정부모님이 시부모님께 지나가듯 사업은 잘 되시냐, 은행에서 근무하시면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냐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도 친정에서 1억을 해준다 하니 시댁에서도 1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아버님 사업장을 찾아가 볼 것도 아니고 어머님 은행 지점에라도 가서 어머님을 찾아봤어야 할까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지요. 아니,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달쯤 되던 시기에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핸드폰에 뭔가 알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신혼이고 야밤이었는데 알람이 자꾸 오니까 남편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인지 찜찜하고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슬쩍 봤더니 어머님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달랑 하나 있는 부모 아파트 담보 잡아서 1억씩이나 땡겨 써놓고 돈도 한 푼 안 보내냐. 씻고 나와서는 분위기를 잡으려는 남편에게 제가 핸드폰을 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차라리 잘 됐다며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아버님이 하신다는 사업은 작은 식당이었고 어머님은 은행 건물 청소를 하신다나요. 그러더니 식당 사장도 사장 아니냐며 그래서 사업이라 했고 어쨌든 은행원들하고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거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차라리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는 왜 쓰느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한다는 말이 미안하답니다. 저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이 혹시 자기를 반대할까봐 그런 거짓말을 했다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첫 만남을 가지기도 전에 이미 남편의 거짓말은 시작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혼은 했고 시부모님의 배경만 제외하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싶었지요. 그래서 크게 실망은 했지만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남편더러 더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이 뭐가 됐든 솔직한 사람이 좋다고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전과 변함없이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몰랐을 땐 어쩔 수 없었지만 알게 된 이상 시댁의 사정을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와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보내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남편 월급에서 보내드리라 했어요. 솔직히 친정부모님한테 1억이나 받고 시집왔는데 친정부모님은 일단 저희 부부더러 자리부터 잡으라며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받으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건 시댁에 100만 원씩 드린다는 게 저도 사람이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요. 친정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뒤에서 제가 죄 짓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분간은 월급 관리도 따로 하고 대신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것도 당신이 따로 드리라 했습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딱선을 긋냐며 서운하다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한 거짓말에 대한 일종의 죗값이라고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더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못하대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니 한 번쯤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지 싶어서 다시는 이 일을 입에 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본성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도 실수가 아니었고 남편은 원래 그 모양 그 꼴인 사람이었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걸 알아챌 기회가 없었을 뿐. 친정아버지는 은퇴 후 친정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워낙에 귀농이 꿈이기도 하셨고 아버지 표현을 빌자면 농사짓다 망해도 그 돈 없어도 안 죽는다 싶어서 시작하셨다대요. 그런데 막상 귀농을 해보니까 고향도 당신이 알던 옛날 그 고향이 아니고 서울 생활도 그리워지셨나 봐요. 그래서 작년 가을쯤 시골 생활 전부 다 청산하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서울로 다시 올라오니까 처음 한 달 정도만 재밌다가 이게 농사라는 게 매일같이 신경 쓰고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할 일이 싹 사라져서 그런지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이라도 시작해보시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것보다는 돈을 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당신 손으로 벌어서 나중에 제가 자식 낳고 하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러고 싶으시다고요. 솔직히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면서 이제 와서 왜 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자식으로선 이해도 안 되고 걱정이 앞서대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러지 마시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씀도 드려보고 요새 어른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스포츠 댄스 교실이며 이거저거 소개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당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 꺼내신 말씀이 택배 배달을 해보시겠답니다. 친정어머니랑 같이 다니면서 하면 드라이브도 될 것 같고 움직여야 하니까 운동도 되지 않겠냐면서요. 제가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서 얼마 못하고 나가 떨어진다더라고 하지 마시라고 말렸어요. 그러다 허리라도 다치시면 늙음하게 생고생하신다고 화도 냈지요. 하지만 친정아버지의 고집은 황소고집이었고 그나마 다행히 아는 분의 연줄로 배달 건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건 정도만 배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한번 해보시라 했습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무리가 된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시는 거라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네요. 그렇게 택배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는 우울해하시던 얼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셨어요. 전에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제일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땀 흘리며 다녀보니 다시 젊어지는 것도 같고 기분이 끝내준다 하시대요.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상태가 좋아지니 친정어머니도 걱정거리가 줄었다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지요. 제 우려와는 달리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두 분을 보고 있으니 나이만 생각해서 제가 너무 저희 친정부모님을 과소평가한 건 아닌가 싶대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으니까 오늘 회사에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친정아버지께서 자기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택배 배달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하니까 배달이나 하러 오셨으면 배달이나 하고 가면 되지 왜 자기를 아는 척을 하냐며 짜증을 내대요. 그때부터 저도 전후 사정은 잘 몰랐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꾹꾹 눌러 참으며 남편더러 화만 내지 말고 자세히 말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점심 먹고 동료들하고 들어오는데 택배조끼를 입은 노인네가 두리번두리번거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 옆에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어르신 어디 찾으시냐고 물었나 봐요. 친정아버지가 택배를 보여주면서 여기다 배달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찾기가 어렵다며 웃으셨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남편을 발견하시곤 어이구 사위? 여기서 일하는가 하셨답니다. 아니 장인이 사위를 봤는데 그러면 모른 척 하나요? 제가 남편더러 당신 동료가 아버지 도와드리는 동안 당신은 우리 아버진지 못 알아봤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아봤지만 거기서 쪽팔리게 아는 척을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개까지 돌리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기어이 아는 척을 했다면서 너무 짜증이 난대요. 장인장모 잘 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서 저희 친정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나요. 듣고 있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리고 동시에 친정아버지가 받으셨을 마음의 상처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대신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이 반가웠으면 그러셨겠냐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말이지만 장인어른은 배려심이 부족하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번번이 상대가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못하고 질문도 너무 많고 어떻게 직장에서 안 잘리고 그렇게 오래 버티셨는지 모르겠다나요. 그러면서 요즘 같았으면 진작에 잘리셨을 거라는데 정말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적당히 좀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당신 망신 주려고 그 건물에 배달을 갔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배달이라는데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냐? 사위씩이나 돼서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10만 원이라도 드려봤냐?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나타라고 준 차는 네가 맨날 끌고 다니지 않냐? 너는 네 회사 동료들이 네 장인보다 중요하냐? 정말 남편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본 건 처음이었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눈을 땡그랗게 뜨고는 저를 보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맞네. 그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꺾일 줄 알았냐 하고는 방문에다 악을 썼어요. 그런데도 도무지 화가 풀리지가 않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남편이 방에서 기어 나오더니 저를 본체만 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할 말 없냐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입니다. 자긴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혹시 사과 같은 거 기대하냐면서 꿈깨랍니다. 사과는 오히려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받아야 할 판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있는데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 같은 인간한테 내가 뭘 기대하겠냐면서 별 볼 것도 없는 거 그나마 함께한 세월 때문에 어떻게든 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넌 답이 없다고 그냥 이혼하자 했습니다. 너 같은 것도 사람이라고 한 집에서 이불 덮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어디 가면 장인장모 돈 많다, 우리 와이프는 교사다, 그걸 무슨 자랑마냥 떠들어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곧 죽어도 자기 부모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얼마나 스스로 내세울 게 없으면 처가랑 와이프 얘기만 저렇게 할까 싶어서 안쓰럽고 그랬는데 더는 꼴 같지 않은 남편한테 그런 배경도 돼주기 싫대요. 솔직히 저는 친정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연세에도 늦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시는 태도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끈기도 없고 열정도 없어서 툭하면 포기하는 일이 많은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런 면에서는 누구에게나 롤모델이 될 법한 분이세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시니 자식 입장에선 정말 두 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남편 때문에 졸지에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친정아버지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신 때문에 이혼한다 생각하실까봐 이것저것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더는 못 살게 되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다음 결혼 생활이란 게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인간됨됨이부터 확인할 생각입니다.
남편하고 살던 집은 어차피 전세였던 데다가 계약 기간도 끝나가는 중이었기에 보증금 돌려받으면 계산할 거 계산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혼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께서 남편더러 미친 엑스냐고 네 주제에 어디 가서 저런 여자를 만난다고 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한테도 어머님이 연락해 오셔서는 아들 교육 잘못시킨 당신 죄라며 한 번만 참고 넘어가라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했어요. 남편이 저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제가 어머님 가슴 아픈 거 신경 써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음 달쯤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나 다녀와야겠습니다.